얘는 이제 지극히 질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질량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즉 전체 질량이라고 하면 용액의 질량이니까 결국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이게 이제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우리가 썼던 거고, 그리고 몰 농도도 우리가 썼던 거죠. 그래서 몰 농도도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놓으면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용액의 부피가 이제 리터 기준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었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미 화학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화학 전부터도 계속 다뤘던 내용, 이 두 가지까지는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들이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도 요 두 개에다가 추가로 이제 우리가 몰랄 농도라는 농도를 하나를 더 다룰 거예요. 일단 얘가 무슨 농도인지부터 나열을 해보면요, 얘는 좀 요 둘에 비해서 특이합니다. 우리가 농도라는 게 얼마나 진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의 기본이 얼마나 진하냐를 우리가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전체 중에 그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건지가 이제 얼마나 진한지 표현하기 되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둘 다 전체 중에 용질, 전체 중에 용질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긴 하고, 단지 얘는 질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농도긴 한데, 화학적으로는 가치가 좀 낮은 편인 농도였던 거고, 몰 농도는 화학적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농도였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 몰수, 이렇게 몰수를 이용한 농도가 되는 건데요. 근데 얘는 좀 이질적이게도 일단 마찬가지로 용질의 몰수를 이용하는 농도긴 하거든.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용액분의 용질이 아니라 용매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요, 용매를 고정값으로 두고, 그래서 몰랄 농도의 시작은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이 다 물을 똑같은 양을 떠다 놓고요, 여기다가 서로 다른 용질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몰랄 농도거든. 그러니까 몰랄 농도는 용액이 돼서 변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꺼버리고요, 그냥 순수한 물이 얼마였고, 그래서 거기다가 용질을 얼만큼 넣었을 때로 농도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분의 용질이라고 하는 다른 농도에 비해서는 좀 특이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분모에 들어가는 건 용매의 질량인데, 왜 얘를 용매의 질량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보면요, 그냥 두 가지 정도 요소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사실 몰랄 농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왜 몰랄 농도는 저딴 식으로 생겨 먹었느냐는요, 그냥 분자에 용질 몰수를 넣고 싶었고 분모가 용액 부피가 아닌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농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몰농도랑은 다른데 그래도 비율을 표시하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필요했어. 그리고 분모에는 사실 용매 정보이기만 하면요,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몰랄 농도는 딱 지극히 용도가 정해진 농도거든.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는, 퍼센트 농도는 일상에 두루 사용하는 느낌이고요, 몰 농도는 화학에서 두루 사용하는 느낌이라면, 몰랄 농도는 딱 한 가지 용도를 정해놓고 쓰는 농도입니다. 그 한 가지 용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할 묽은 용액의 총괄성, 딱 이 하나를 위해서, 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딱 요 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이 계산이 맞아떨어지게 만든 농도가 몰랄 농도거든요. 요 계산을 하기 쉽게 만든 농도가. 근데 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을 계산할 때 보면요, 물론 몰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도 있긴 있지만 몰농도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비례 관계로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용액의 정보 대신에 용매의 정보를 잡아두게 되면 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용매 뭔가가 필요했고요, 그냥 용매 질량을 이용해 준 겁니다. 애초에 용매라는 게 이제 액체다 보니까
액체는 부피보다는 질량이 신뢰성이 더 높은 물리량이니까요. 왜냐면 부피가 뭐 온도가 2배가 된다고 부피가 2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액체는. 근데 반면 질량은 아예 온도의 영향 자체를 받질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찔끔찔끔 변해서 불편하게 써야 되는 부피에 비해서 질량 쪽이 훨씬 쓰기 좋았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용매의 질량을 고정해 둔 것 뿐이고요. 분해 용질 몰수를 이용해 주면 되고, 사실 몰랄농도는 분모에 용매 질량 말고 용매 부피가 들어가도 성립해요. 뭘 집어넣어도 그냥 여기 묽은 용매의 총괄성에서 쓸 수 있는 형태긴 하거든. 근데 부피는 방금 얘기한 딱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를 쓰게 되면 온도를 바꿔주면 자꾸 바뀌니까 그냥 불편하니까요. 온도를 바꿔줘도 바뀌지 않는 질량을 이용한 것 뿐입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만들었냐, 왜 저딴 식으로 생겨 먹었냐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렇게 쓰니까 쓰기 제일 편해 입니다. 진짜로 몰랄농도가 저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저 상태일 때가 제일 쓰기 편하더라. 자, 왜냐면 이제 이 묽은 용매의 총괄성, 여기서 이 몰랄농도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사실은 이제 요거 농도 전환 문제를 같이 좀 해보면 좋은데, 일단 묽은 용매의 총괄성 내용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그걸 먼저 하고, 요거 문제 연습이나 이런 거는 뒤에 시간이 남으면 하던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던가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묽은 용액의 총괄성.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그래도 이 몰랄농도에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램, 리터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를 쓰는 편이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밀리리터나 뭐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 않는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킬로그램으로 하니까 편해서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램으로 하면 물은 1ml가 1g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막 100ml 단위로 쓸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램 단위로 하게 되면 여기 숫자가 큰 게 들어가면서 불편해지니까 그냥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 기준으로 하면 딱 1리터를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물 1리터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딱 쓰기 좋죠. 그냥 그래서 이것도 킬로그램으로 맞춰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얼추 이렇게 생각해 두고 그냥 요 얘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해봅시다.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 일단 용액의,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용액의 성질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순수한 용매가 용액이 되면서 어떤 게 변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좀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매에서 용액이 되면 용질이 들어오면서 뭐 많은 게 바뀌긴 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물에서 소금물이 되면 맛도 변할 거고, 물에서 설탕물이 되면 이것도 맛도 변할 거고. 근데 이렇게 맛이 변한다 이런 거는 그냥 소금의 성질이 추가되는 거고 설탕의 성질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이런 양론이나 어떤 화학적 성질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용매에서 용액이 되면 변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주제는 크게 4가지가 되고요. 그냥 이대로 아예 표현이 되어 있거든.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판트호프 법칙.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게 일단 묽은 용매의 총괄성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한 용매가 용액이 되면서 위에 3가지 일이 무조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물을 소금물로 바꾸게 되면요, 증기압력이 내려가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는 점이 내려간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일단 요 어는 점 내림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강물에 비해서 덜 어는 이유로 많이 나오지. 소금이 녹아 있으니까 어는 점이 훨씬 낮다.
그래서 더 낮은 온도가 돼야 얼 수 있다. 물론 이제 움직임이 되게 많고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모든 걸 그러니까 이 밑에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게 이 증기압력 내림 요 하나거든요. 이 증기압력 내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증기압력이라는 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였었냐면 이 증기압력은 액체한테 붙여주는 거였고요. 이 액체가 기화돼서 증기가 됐을 때 그 증기가 뛰게 될 압력 이게 증기압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체 자체가 현재 기체가 이미 있고요. 그 기체가 뛰는 압력이 몇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기체 압력이고요. 증기압력이란 표현은 액체인데 지금은 그냥 액체인데 얘가 증기를 만들고요. 그 증기가 뛰게 될 압력이 몇인지를 구해두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게 증기압력 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졌었어? 화학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었어? 그 증기가 뛰는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지게 되면 이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면 이 액체가 내부로부터 기화가 가능해진다 라는 거였죠. 안에서 만들어진 기체 방울의 압력이 외부의 대기압을 버티니까 그럼 안에서 만들어진 기체 방울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이 기포가 버티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끓음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끓는 점이 요 조건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증기압력이 내려가거든. 요 순수한 용매에서 용액이 되면 증기압력이 내려가는데요. 어떻게 왜 그런지는 생각보다 간단한 게 일단 양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PV는 nRT 결국 증기도 최종적으로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따라갈 거예요. 자, 그때 온도는 그냥 같은 온도로 두고 예,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신 상태에서 R도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증기압력이라는 걸 결정하는 요소는 부피나 이제 이런 몰수에 대한 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증기압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해내느냐는 결국 동적 평형일 때 수증기의 몰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지난번에 살짝 해봤었어요. 어떻게? 요 V를 넘기니까 V분의 N이네? 그럼 몰농도네?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 증발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 그치? 증발이 잘 일어나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수증기가 뛰는 몰농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그만큼 증기압력이 커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얘가 증기압력이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흘러가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상관관계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증발이 잘 일어나면 증기압력이 크겠지 정도로 연결은 해줄 수 있겠죠 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러면 증발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에서 반대로 그럼 증발이 안 일어난다면 증기압력이 작아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실제로 물 분자만 있을 때보다 여기에 설탕 분자나 뭐 소금 분자 이런 게 추가되면 설탕 분자로 할게요. 일단 설탕 분자가 추가되면 증발이 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유가 원래는 물 분자, 증발 자체가 뭐였어? 물 분자가 표면 방향으로 이동할 때 주변의 수소 결합을 이기고 뛰쳐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설탕 분자가 추가되면 주변 물 분자들과의 수소 결합과 설탕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까지도 이겨야 나갈 수 있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서 이 물 분자가 튀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순수한 물일 때보다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증발 자체가 저해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표면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에너지가 충분하면 튀어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 설탕 분자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가다 부딪히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설탕 분자의 인력이 추가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렇게 뭐 설탕 분자와 충돌하는 확률이 아예 0은 아닐 테니까 그것 때문에 또 증발 확률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 물 분자가 설탕 분자가 추가된 것만으로도 증발이 더 안 될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이죠. 이유로는 충분하지. 나를 같이 잡아당기는 게 하나 생겼고 심지어 내가 나가는데 앞에서 방해할 수 있는 애까지 생긴 거잖아. 심지어 그 둘은 같은 애긴 하죠. 그러면 그런 요소로 인해서 증발이 더 잘 안 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증발이 잘 안 일어나요. 간단하게 우리가 순수한 요거 물 한 컵이랑 설탕물 그러니까 음료수 한 컵이랑 둘이 떠다 놓고 하루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요.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남은 물의 양이 음료수의 양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발을 막는 요소가 되는 거고, 이 증발 자체를 막는 요소가 되는 거고, 증발을 막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증기가 형성되었을 때 그 증기의 몰수를 줄이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증기의 압력을 줄이는 요소로는 충분하겠지 정도로 일단 연결해 줄 수 있겠고요. 그치? 그래서 증기압력 내려는 일단은 이야기 흐름은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린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건데 일단 계산식은 식을 먼저 적어 놓으면요. P 용액은 P 용매 곱하기 X 용매가 되고요. 실제로는 요거는 실제로 쓸 일이 더 많은 쪽이라서 먼저 적은 건데요. 원래 증기압력 내림 공식은 이게 아니라 델타 P는 P 용매 빼기 P 용액을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용매 쪽에 증기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매에서 용액을 빼주게 되는데 얘는 P 용매 곱하기 X 용질 일단 식을 적어두고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씩. 자, 일단 P 용매 죄송해요. P 용매는 용매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뜻하고요. P 용액은 이제 그 용액이 되었을 때 증기압력을 뜻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증기압력이 얼만큼 내려갔느냐 하니까 이 델타 P가 일단 기본적으로 증기압력 내림에서 얘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얼마나 내려갔느냐. 얼마나 내려갔는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히겠죠. 용매 증기압력 빼기 용액의 증기압력이거든. 자, 근데 결국 쟤는 설탕 분자, 그러니까 용질 분자가 증발을 얼마나 방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방해하는 정도가 정확하게 X 용질만큼, 즉 용질의 몰 분율만큼입니다. 실제로 계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표면에서 막으니까 얘가 이렇게 튕겨 돌아오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용질의 몰 분율만큼 증기압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그럴듯하죠. 그치? 용질이 많아져서 용질에 부딪혀갖고 못 나가니까 용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부딪혀서 더 못 나가니까 그만큼 더 떨어지는 거다라는 게 그래서 그럴듯해지는 거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요 X 용질에다가 그냥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해주게 되면 얼마나 증기압력이 떨어졌는가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질의 몰 분율만큼 방해하는 거지. 용질의 몰 분율이라는 거는 물의 몰수 더하기 용질 몰수 이게 전체 몰수가 될 거니까 분의 용질 몰수 이게 용질의 몰 분율일 거란 말이지. 즉 진짜로 전체 몰수의 중에 이 용질의 비율만큼
증기압력이 내려가더라. 증발이 방해되더라.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용질이 추가돼서 증발을 방해한대. 왜? 뭐 이렇게 뭐 붙잡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방해한대. 근데 그렇게 설명한 걸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 수준의 공식이죠. 뭔가 복잡하게 더 꼬여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진짜로 딱 용질의 몰분율에다 용매의 증기압력만 곱하면 용액의 증기압력이 돼버리더라. 용액의 증기압력이 아니라 증기압력이 얼만큼 내려가는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실제로 그럼 위에 것처럼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X 용매의 증기압력, 용매의 몰분율 이렇게 되거든. 자,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건 한번 유도를 해보고 지나갈게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도이기 때문에. 일단 대다 P가 P 용매 빼기 P 용액인데 이게 P 용매란 말이죠. 곱하기 X 용질이고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X 용질을 풀어서 쓰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가 1 빼기 X 용매가 X 용질입니다. 그치? 결국은 X 용질이라는 건 식 자체가 용매몰수 더하기 용질몰수 분의 용질몰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에서 얘 빼면 용매몰분율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이거는 P 용매 빼기 P 용매 곱하기 X 용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둘 다 외우는 게 편하지. 굳이 뭐 그냥 한 번씩은 그래도 여기 식을 설명할 때 유도 한 번씩은 그래도 웬만한 책에 다 한 번씩은 하거든요. 별로 쓸데기 없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유도긴 하지만, 근데 이 유도는 그래도 제가 꼭 해드린 이유는 요 개념이 그래도 요 설명을 했을 때가 제일 빨리 잡히는 것 같아서 1 빼기 X 용매가 곧 X 용질이랑 같다라는 거를 설명할 겸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기압력 내림에 대한 뭐 이론도 딱 그 정도 선에서 끝이고, 그리고 계산 방식도 약 요 정도 선에서 끝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더 이상 깊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진짜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얼만큼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 깊게는 저도 잘 몰라서요. 딱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한 딱 요 정도에서 크게 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한 요 정도로 알고 지나가면 되는, 이 이상은 너무 어렵더라. 제가 그냥 봤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이 이상 얘기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딱 이해할 만한 수준까지만 알면 된다라고 했을 때 딱 우리 수준에 맞게 참 쉽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요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의문투성이긴 하거든. 왜 정확하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이제 궁금해해도 되지만 지금 당장은 그걸 궁금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한 요 정도 그냥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증기압력 내림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에 정확하게 같이 흘러가게 되는데, 어떻게 같이 흘러가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렸던 상평형 그림에서 이게 증기압력 곡선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기압력 곡선이고 얘가 물이고 얘가 얼음이고 이게 수증기였는데, 실제로 이제 증기압력 내림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물이 순수한 물이 아니라 이제 뭐 설탕물 이런 식으로 용액이 되면요, 증기압력 내림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압력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 y축 값이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꺼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증기압력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꺼집니다. 삼중점도 내려와요. 근데 얘가 증기압력 그래프가 이렇게 꺼지고 삼중점도 내려오려고 그러면 여기 물 얼음 사이도 이렇게 같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기압력 내림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 상평형 그림에서 그냥 삼중점 자체가 아래로 내려오더라의 설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딱 이렇게 여기가 일기압선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일기압선에서 여기가 100도씨였던 걸 거란 말이야. 순수한 물에서. 그러니까 이 물은 100도씨보다 낮으면 물이지만 100도씨보다 높으면 수증기가 되는 딱 그 기로 상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1기압 100도씨였던 거죠. 이때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으니까. 근데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바람에 얘가 실제로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증기압이 1기압이 되려면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되게 바뀌겠죠. 요 물과 얼음 사이의 상태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몇 도씨였을 거야? 이게 0도씨였을 거야. 이게 1기압을 기준으로 그래서 어는 점이 되는 건데 이게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만 갖는 아주 재밌는 성질이 됩니다. 이것도. 왜냐면 다른 용매들은 어떻게 되냐면 용매가 용액이 될 때 끓는 점과 어는 점이 둘 다 올라가야 맞아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요 둘 다 오른쪽으로 변해. 그래서 다른 용매들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둘 다 올라가야 맞는데 물만 갖는 이것도 특이한 성질이 됩니다.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 그러니까 거의 얘는 수용액의 성질. 그래서 우리 거기 책의 단원명도 용액의 성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앞에 수 붙여갖고 수용액의 성질을 얘기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물의 성질에 가까운 얘기인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물은 이렇게 어차피 다른 용매 안 나와. 올라갈 거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우리는 단지 그래서 순수한 물이 용액이 되면요 이렇게 물이 설탕물이 되면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는 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네라고 그래프를 같이 상평형 그림과 같이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딱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사실 증기압력이 내려가면 끓는 점 오르는 건 당연한 거긴 하거든 사실.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에탄올 끓는 점이 78도씨고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했을 때 그러면 50도씨의 에탄올하고 50도씨의 에탄올하고 50도 해치 없나? 안 되겠네요. 자, 50도씨 에탄올과 50도씨의 물은 둘 중에 누가 더 증기압력이 높은 거예요?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야. 그러면 둘의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은? 에탄올이 더 높은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더 높다는 건 증기압력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랑 결국 연결이 되는 거야. 결국은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끓는 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끓는 점 오르면 우리가 앞에 했던 이야기만 해도 증기압력이 내려가면 끓는 점 오르겠구나가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 그래도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은 게 어는 점 내림을 설명하기 좋아서. 근데 어는 점이랑 증기압력이 뭔 상관이에요? 이게 현재는 교육과정상 우리가 물에서 수증기, 요기에서의 증기압력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증기압력은 얼음도 가져요. 왜? 얼음도 기체로 뭐 할 수 있어요? 승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얼음도 증기압력을 갖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다 증기압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설명하기 편한 우리 교육과정상 설명할 수 있는 한도는 액체와 기체 사이로 설명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딱 이해할 만하고 거기까지가 우리한테 맞는 난이도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이 증기압력이라는 건
모든 상변화, 모든 상의 서로 이 변화 사이에 다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 일단은 되겠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게 무색하게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공식은 지금까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예 생뚱맞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왜 새로 만들어졌냐면 이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이 아주 재밌게도 정확하게 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일단 식을 먼저 적어보면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은 델타 TB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건 뭐야?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TB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TB는 보일링 템퍼리처, 끓는 점. 네, 그냥 영어입니다. 그래서 델타 TB가 되는데 KB 곱하기 M. M이 아니라 뭔가 이상해 보이네. 네, 이렇게 M. 이렇게 되고요. 끓는 점 내림, 어는 점 내림은 델타 TF는 KF 곱하기 M이거든. 식이 정말 단순하게 생겨 먹었는데 심지어 이 KB 이게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해서 그리고 KF는 몰랄 내림 상수라고 해서 즉 상수입니다. 상수. 둘 다 상수야. 그러니까 정해진 상수에다가 뒤에 이 M, 이 뭔진 몰라도 저걸 곱하기만 하면 끓는 점이 올라간 것과 어는 점 내려가는 게 정확하게 정해질 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몰랄 농도입니다. 우리가 몰랄 농도랑 몰 농도는 그러니까 우리 몰 농도는 주로 단위를 쓰면 몰 퍼 리터도 많이 쓰지만 라지 M도 많이 쓰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몰랄 농도도 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몰 퍼 킬로그램도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스몰 M 이것도 많이 씁니다. 정확하게는 스몰 M이라기보다는 이탈릭체로 쓰는 M이긴 한데 제가 이탈릭체 M을 잘 못 써요. 대충 이렇게 휘갈겨 봤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몰랄 농도 설명할 때 딱 한 가지 용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일단 증기압력 내림까지는 그냥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론과 그런 값들로 다 구해냈어. 그러고 나서 이 증기압력 내림에 따라오는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을 현상을 일단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몰농도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몰농도랑 비례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몰농도랑 끓는 점 오름이 비례하긴 하겠죠. 몰농도가 높아지면 끓는 점 오름이 올라가긴 하거든. 근데 그냥 관계적으로 비례하는 거랑 수학적으로 비례하는 건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위해서 수학적으로 비례하는 걸 찾고 싶었는데 마침 분모의 용매의 물리량을 갖다 놓고 분자의 용질의 몰수를 갖다 놓으면 정확하게 비례하더라. 수학적으로 비례하더라 라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계산만을 위해서 그냥 농도를 새로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근데 작지 않은 부분이에요. 딱 요 계산만을 위해서 농도를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산만큼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새로운 농도인 거고요. 그리고 그 농도를 이렇게 쓴다는 거고. 이거 말고는 몰랄 농도 아예 쓸 데가 없습니다. 딱 이 계산용으로 쓰는 게 몰랄 농도. 이 계산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참 재미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새로운 현상이 있었고 그 현상에 대해서 기존에 쓰던 어떤 수학적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농도 계산 방식이 딱 수학적으로 맞아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찾은 거죠. 어떻게든 끼워 맞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해도 여기에 맞았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건 심지어 쓰기도 좋잖아. 저게 쓰기가 얼마나 좋아. 그냥 물 1kg 떠다 놓고 거기다가 용질 스푼으로 퍼갖고 넣으면 그대로 몰랄 농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용매 질량으로 기준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용액을 만들기가 너무 쉬워. 저 몰랄 농도가. 그렇겠지?
물을 1kg으로 정확하게 맞춰놓기만 하면 거기다 용질만 몰수 제대로 측정해서 넣기만 하면 만들어지니까요. 몰롱도에 비해서 훨씬 만들기 편하단 말이야. 우리 몰롱도는 어떻게 막 부피 플라스크 이용해갖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몰랄롱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쓰기도 참 좋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잘 몰롱도를 만들어낸 거죠. 몰랄롱도라는 새로운 농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KB가 대충 0.56인가? 아씨, 이 기회에 나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외우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저 예전에는 외우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까먹으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이번 기회에 좀 저도 다시 외우고 좀 갈게요. (5일이네요) 에이 진짜 엄청 그래도 대충 비슷했다. 0.56은 그건가? 중하연 타입인가? 잠깐만. 그건 또 5인가? 죄송해요. 잠깐 그것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55.8. 5는 저쪽이었구나. 아무튼 0.51 이렇게 KB 값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의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물은 그 어떤 조건에 갖다 놔도 무조건 이 0.51의 몰랄 오름 상수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이 순수한 물에 100도씨, 그러니까 끓는 점은 100도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몰랄 농도 설탕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물 1kg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설탕을 1몰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 1몰 농도의 설탕물이 100.51도씨에 끓는 점을 갖고요. 이 몰랄 농도, 몰농도라고 제가 방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몰랄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몰랄 농도의 설탕물은 101.02도씨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됩니다. 정확하게 1몰랄 농도 올라갈 때마다 0.51도씨씩 올라가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힘들게 발견했고 우린 개꿀이죠. 진짜 쉬워요. 그래서 계산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그렇게 진짜 개꿀 계산만 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식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풀리는 편입니다. 그냥 자료를 최대한 생각하기 복잡하게 주긴 하는데 그냥 그래도 우리가 풀기 쉬운 이유가 자료가 아무리 복잡하게 주어 있어도 여기에 들어갈 값만 찾아내면 답은 무조건 나오는 형태거든. 그래서 식은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느 점 내림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고, KF 얘는 1.28 1.86 1.86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물의 몰랄 내림 상수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이 0도씨잖아요. 그러면 1몰랄 농도의 설탕물이 어는 점은 영하 1.86도씨 이렇게 얘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값 자체를 음수로 구하진 않고 KF를 1.86으로 놓고 몰랄 농도 곱하면 양수값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만큼을 대신 빼주는 형태로 해주는 거죠. 이름이 몰랄 어는 점 내림이니까. 위에 거는 어느 점, 끓는 점 오름이니까 얘는 더해주고 얘는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에 이용하는 거고. 얘가 2몰랄 농도의 설탕물이 되면은 3.7이 맞네요. 네, 3.72 도씨가 됩니다. 영하 3.72도씨에서 얼게 되고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증기압력 내림만 잘 이해하고 얘랑 얘네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만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론적인 것만 어느 정도 적당히 이해해준 상태에서 실은 그냥 식 잘 외워서 대입해서 풀면 되는 파트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얘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리면 쉬울 겁니다. 만약에 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 문제가 어려우면 그냥 증기압력 내림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도. 얘가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왜냐면 얘는 이론적으로 꼬을 여지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냥 얘가 결국 이 두 가지 이론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주로 질문을 하게 돼. 간단하게는 아까 우리가 했던 에탄올이랑 물의 끓는 점 증기압력 비교 같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누가 더 증기압력이 큰 거고 작은 거게 이런 거를 이제 조건 바꿔가면서 자꾸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끓는 점 오름이라서 이 식을 써서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값을 구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기니 뒤에서는 갑자기 증기압력을 물어보고 있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들에서 짜증나고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런 질문은 다 증기압력 내림, 이 증기압력에 관련된 질문들이라 얘만 잘하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 식이 생긴 것부터가 워낙 간단해서 그냥 계산만 잘하면 끝. 자, 판토 법칙. 아이씨, 시간이 안 되네. 아쉽다. 판토 법칙까지 오늘 다 해버리고 싶었는데, 근데 뭐 급하다고 빨리 하기에는 이건 좀 중요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일단 판토 법칙은 다음 주로 미루고요. 대신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고 나서 묽은용의 총괄성을 정리할 때 했어야 되는 얘기를 차라리 먼저 좀 할게요. 뭐가 있냐면 이 묽은용액의 총괄성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성립해. 반대로 얘기하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는 묽은 용액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진한 용액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진한 용액이라고 하면 용질의 몰 분율이 0.5보다 높아지면 우리가 진한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보다 용질의 몰수가 더 많을 때. 근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경 쓸 요소가 아닌데, 두 번째, 비휘발성일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비휘발성이어야만 이 모든 게 성립해요. 근데 이게 이 비휘발성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용질이 비휘발성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용질이 휘발성이잖아? 우리 지난번에 휘발성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휘발성이 뭐라 그랬어? 물보다 증기압력이 높은 애들을 휘발성이라고 해요. 즉 물보다 증발이 잘 되는 애들이 휘발성인 거거든. 그러면 애초에 이게 성립할 이유가 없는 게 물에 끓는 점에 도착하기 전에 용질이 먼저 끓어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는 점이 오르고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걸 관찰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전에 먼저 다 사라져버려 휘발성 얘가. 그래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비휘발성. 그래서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해는 해야 돼. 왜 비휘발성이라는 조건이 붙었는지 정도만 그냥 알고 지나가면 돼. 휘발성이면 이런 일 자체가 관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실제로 증기압력이 얼만큼 내려갔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수학적으로 계산이나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의미가 없어. 그 전에 다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고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얘는 훨씬 더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비전해질. 왜 얘는 좀 중요하냐면 비휘발성은 그냥 휘발성이면 이걸 써먹을 이유도 없고 못 써먹어. 이런 얘기에 가깝다면 비전해질은 전해질이어도 얘네를 쓸 수는 있습니다. 쓰는 방식이 달라져요. 왜냐? 이게 여태까지 모든 설명을 소금이 아니라 설탕으로 했던 이유인데요. 설탕은 내가 설탕 1몰을 녹이면 물 속에서
이 물을 방해하는, 용액 속에서 물을 방해하는 용질 분자가 총 그냥 1몰인 거거든? 용질 입자 수가 1몰인 거잖아. 그러면 그 1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1kg에 녹였으면 정확하게 1몰랄 농도만큼 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소금이 되면, 그리고 내가 물 1kg에다가 이 소금을 1몰 녹이잖아? 그럼 여기서 물을 방해하는 용질의 입자 수는 1몰이 아니라 2몰이 되겠죠. 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요. 이게 비전해질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예요. 왜냐면 전해질이 되면 넣어준 몰수보다 실제 입자수가 늘어나. 그리고 실제 입자수가 늘어난 만큼 증기압력이 더 내려가고 끓는 점이 더 올라가고 어는 점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즉 설탕물 1몰랄 농도와 소금물 1몰랄 농도는 NaCl 수용액 1몰랄 농도와 설탕 수용액 1몰랄 농도는 끓는 점이 다 달라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대신에 근데 그래도 계산이 어렵진 않은 게 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설탕 수용액 끓는 점은 100.51도씨일 거 아니에요. 얘의 끓는 점은 101.02도씨입니다. 용질 입자가 2배야? 그럼 2배로 반영해주면 돼요. 분명 소금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1몰랄 농도긴 하지만 이온 몰랄 농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온은 이제 2몰이니까 2몰랄 농도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계산이 이것마저도 쉬워요. 우리가 전해질로 바꿔줘도 그냥 이온이 2개씩 나와? 그럼 몰랄 농도에 2배 해주면 돼. 이온이 3개씩 나와? 몰랄 농도에 3배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네 둘은 그마저도 쉬운데 얘는 이거 용질 몰 분율을 아예 새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1몰일 때의 몰 분율과 소금이 1몰이라서 용질 입자수가 2몰일 때 몰 분율이 2배가 아니에요. 그렇겠지. 만약에 우리가 물 1몰하고 설탕 1몰을 섞으면 그러면 설탕의 몰 분율은 2분의 1이 될 거잖아. 근데 물 1몰하고 NaCl 1몰을 섞으면 얘는 용질 입자의 몰 분율은 3분의 2가 되죠. 아예 새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왜? 분모도 같이 변하니까. 그래서 얘는 좀 복잡해지게 돼요. 이 전해질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일단 조건이 있어서 이 설명은 선생님 학교에서도 무조건 하긴 할 거거든? 근데 전해질로 바꿨을 때 계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설명은 해드리는데 우린 그냥 비전해질 기준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공식 쓰는 방법만 익숙해지면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